지난 2000년 3월 8일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국제관계 대학원 연설에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경제적 자유를 수용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의 WTO 가입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17년 만에 미국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시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거대한 경제력을 지녔음에도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통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는 공정하지 않다며 탈퇴 가능성을 거론하며 WTO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를 뒤흔든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WTO를 통한 중국의 시장경제 편입이 미국의 장기적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WTO 가입이 미국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비판하며 중국의 특혜 지위를 철회하거나 배제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압박했습니다. 13억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2001년 결국 WTO 가입에 성공했지만 1990년대만 해도 중국 인구의 상당수가 하루 $2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곤층이었을 정도로 경제 수준이 낮았습니다. 비록 광활한 영토와 막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덩치 큰 동네 바보형 느낌이었죠. 이에 중국 내 개혁 성향의 인사들은 저임금을 활용한 제조업 성장과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출 필요성을 역설하며 WTO 가입을 주도했습니다. WTO 체제의 핵심은 내국민 대우 원칙과 최애국 대우 원칙으로 가입국은 수입 상품을 자국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로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급증했고 제조업 일자리 감소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1999년부터 약 10년간 중국과의 무역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24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분석도 있죠.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WTO 가입을 지지해준 미국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을 대체해 전 세계 패권국으로 부상하려는 야욕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과거에는 중국을 시장경제로 이끌면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했던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가장 큰 경쟁자이자 안보적, 경제적 위협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내세워 대중 압박에 나섰고 이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는 재임 중 다수의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미국 내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했으며 재선 시기에 들어서도 이런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을 포함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자 미국인들이 사재기하는 한국 제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난 1일 전 세계 경제는 또 한 번 출렁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부 국경에서의 불법 마약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인데요.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4일부터 캐나다의 에너지 제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되 미국 내 유가 문제와 맞물린 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의 경우 10%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만약 캐나다가 관세 등으로 미국에 보복할 경우 관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른바 보복 조항까지 포함시켰죠. 멕시코의 경우 에너지류를 포함한 모든 제품에 25%가 부과되며 중국에 대해서는 10%의 보편 관세가 부과됩니다. 사실 캐나다나 멕시코, 중국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는 시작 단계일 뿐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관세를 EU를 포함 다른 국가에도 부과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시작되자 미국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물품을 미리 비축해두려는 이른바 사재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때문인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해 11월부터 월마트 등 대형 소매점에서 재고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며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대선 승리 이후에도 캐나다, 멕시코산 수입품의 25%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스 회원국들에게는 달러 패권에 도전할 경우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여 세계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죠. 문제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현실이 되면서 사재기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일 미국 CNBC 보도에 따르면 유통업체 월마트나 스포츠 브랜드 콜롬비아, 전자기기 제조업체 레노버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관세 인상 전 물류창고의 재고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양광 패널, 리튬 배터리와 같은 품목이 미리 대거 비축되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사재기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 비싸서 구매를 꺼리던 한국산 전자제품들에 대한 사재기 열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한 한 캘리포니아 거주 소프트웨어 업체 직원은 미 대선 이후 삼성 히트펌프, LGTV 등 그동안 장바구니에만 담아두었던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데만 총 12,000달러 이상 지출했다고 밝히며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하면 상품 가격 전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소매업체들조차 지금이 관세가 오르기 전 가장 싼 시기라며 사실상 사재기를 부추기고 있어 관세가 시행된다면 미리 움직였던 소비자들이 이득을 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세 인상 국면이 장기화되면 결국 미국 경제 전반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CNBC는 재고 확보에 따른 기업의 창고 보관 비용이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분석했고, ABC 역시 트럼프의 행동을 예상해 수입품을 미리 비축해둔 회사들이 재고를 소진하기 시작하면 소비자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은행 ING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 조치가 미국 국민에게 이득보다 손실을 더 많이 안길 것으로 내다봤으며, 블룸버그 통신은 최악의 경우 미국 국민 1인당 835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캐나다, 멕시코를 넘어 한국과 베트남을 다음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국 기업들이 중국을 대체해 대거 진출한 국가였기 때문에 관세가 본격화될 경우 삼성전자와 LG그룹 등 국내 대기업의 생산 거점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지난해 11월까지 미국의 주요 무역 상위 적자국 중 3위를 차지했으며 2018년 대비 무역 적자가 100% 이상 확대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른바 프렌드 쇼어링 전략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하노이 하이퐁 등지의 스마트폰, TV, 반도체 부품,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을 크게 늘렸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타깃이 확대될 경우 혼란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한편 미국 내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구매를 앞당기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상품 및 서비스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7% 상승했는데, 이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관세 위협 때문에 내구재 구매가 증가한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부터 이미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의 관세, 중국산에는 최대 60%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이후에는 캐나다, 멕시코로부터 수입품의 25%, 중국의 10%의 추가 관세를 시행하며 사실상의 관세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관세 정책이 제조업 부양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는데요. 가까운 시일 내에 구매할 예정이던 TV를 서둘러 구입하려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관세의 대부분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관세 정책과 이에 따른 사재기 현상은 한국산 가전이나 부품 제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전통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앞세우던 중국산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되니까요. 이때 한국산 제품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가격은 다소 높아도 중국산 대비 관세 부담이 적은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1기 시절 자동차 등 일부 제품 가격이 단기간 내 급등했던 기억이 있는 소비자들이 위 전자제품 사례에서 보듯 이번에도 한국산 제품의 구매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세 부과 전 미리 구매함으로써 잠재적 가격 인상을 피하려고 하고, 소매업체들은 이를 이용해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해 판매를 촉진하고 있죠. 이처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한국산 제품 사재기를 촉발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 우려와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소비자, 기업의 심리가 결합한 결과입니다. 고율 관세 정책은 대외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멕시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틈을 타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견고한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런 반사이익이 장기적 성장을 담보하지는 않으며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발 관세 정책이 가져온 풍랑 속에서 한국이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한번 주목해볼 만한 가능성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